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경이로운 여정을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건네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단순히 2km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사랑하는 일인 것처럼 해냅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400km, 480km에 달하는 거리를 달리는 초장거리 달리기를 합니다. 출발선에 설 때면 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정말 끔찍하게 싫다. 하지만 이른 시간이 넘는 달리기가 끝날 무렵이면 제 삶을 괴롭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저는 고긴스라는 존재를 맨주먹으로 맨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본명은 데이비드 고긴스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고긴스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따돌림당하고 학대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힘겨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무언가 힘든 일이 닥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긴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의 실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원점, 바로 겸손함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저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더 나아집니다. 저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매일같이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은 당시 악명 높은 인종차별 단체인 KKK의 본부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단체 고위 간부의 아들은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처음으로 제 차가 생겼을 때 그들은 차에 스프레이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불안하고 겁에 질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가지 일을 하시면서 대학까지 다니셨기에 늘 곁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제 스페인어 공책에 저를 죽이겠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장 선생님께 가져갔지만 그가 제게 해준 조언은 고작 그냥 철자 틀렸다고 생각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저를 지옥같이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계단 꼭대기에서 어머니를 기절시킨 뒤 머리채를 잡고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온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6살 때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항상 저와 싸우며 말했습니다. 이봐,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막아서려 했지만
결과는 더 심한 폭행뿐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을 믿지 않았기에 저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학습장애와 사회불안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저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은 망가진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8살이 되던 해 마침내 그에게서 떠날 용기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끔찍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어디로도 갈 곳 없는 두려움에 찬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은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 같았으면 누군가 나서서 저를 감싸고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약해 빠진 녀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제 뇌에도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에 대해 결코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따돌림당하고 자존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시절 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을 스스로 겪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정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정신에 굳은 살을 박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9살부터 22살까지 저는 적진디에서 전투기를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지만 물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수중 훈련은 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몸무게는 56kg이나 늘어 79kg에서 거의 135kg까지 불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편안한 것들만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찾을수록 제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제 안의 그 목소리, 그 양심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살에는 해충방제회사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스테이크 식당의 방역을 마치고 거대한 42온스짜리 세이크와 미니 도넛 한 상자를 사서 45분간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운동은 했지만 저는 뚱뚱했습니다. 그날 밤 TV에서는 네이비실 훈련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훈련병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될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병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에는 키와 체중 제한이 있었습니다. 185cm의 키에 135kg인 저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모병관들은 제 몸무게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모병관이 일단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제가 원하는 훈련 과정에 들어가려면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들고 다시 해충 방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체념하면서요. 다음 날 밤 일을 하러 간 식당에서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바퀴벌레 떼를 마주했습니다. 식당은 바퀴벌레와 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내가 바로 이런 놈이라고. 이게 내 전부야.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그 식당에서 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약품통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회사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와 미친 사람처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집착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시련,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욕설을 듣더라도 당당히 서서 여디나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그 강인한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보통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본능은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끔찍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가 해냈습니다. 그렇게 제 정신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체중을 감량했고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기록일 겁니다. 첫 번째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다음 2번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저의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에서 고긴스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을 앓고 있고 온갖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은 엉망입니다. 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의 몸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그 정신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분들 역시 안락함 대신 고통을 선택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아갈수록 제 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끔찍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 보니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동정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야 합니다. 많은 아침, 저는 일어나서 제 감정에게 말합니다. 여디나 먹어. 한 번은 묘지 옆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13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묘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뚱뚱한 몸으로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봐,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마. 제발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마. 사람들은 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나옵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뒤흔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스쿨버스 안,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를 놓쳤던 한 남자아이가 엄마 차를 타고 와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버스 기사님께 드릴 쿠키를 차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잊은 거 없어? 라고 소리치자 아이는 다시 차로 달려가 쿠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버스가 아주 조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한 여인이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제 버스 바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납작하게 으스러져 있었고 눈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확히 1년 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의 새아버지가 될 분이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신의 실험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연구합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입니다. 저는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라톤조차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레이스 열계를 검색했고 배드워터 135불라는 대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의 데스밸리를 가로지르는 217km짜리 레이스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24시간 안에 100마일, 즉 160km를 완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마침 나흘 뒤에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1년 넘게 러닝화를 신어본 적 없는 110kg이 넘는 거구의 파워리프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70마일, 약 112km 지점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발에는 피로 골절이 왔고 정강이 근육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과자와 전해질 음료뿐이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광대 노름이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이 하얗게 변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화장실은 불과 6m 거리에 있었지만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피 섞인 소변이 흘렀고 몸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남은 거리는 30마일, 약 48km였습니다. 저는 3번의 지옥주와 레인저 스쿨을 거치며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48km는 인간이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에 의해 이끌릴 때 당신 앞에 있는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집념에 이끌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48km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단계들을 거쳐 마침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거야.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 81마일, 즉 130km 지점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19마일, 약 30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는 발목과 정강이를 압박 테이프로 칭칭 감아 고통을 마비시켰습니다. 마지막 네이비실 훈련 때 피로골절을 안고 6개월을 버텼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을 안다면 제가 그저 두려움에 떨던 한 아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정과 집념을 발견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알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이라는 책을 쓰고 있지만 결코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살까지 살면서 훌륭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어딘가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겁니다. 왼쪽은 쉬운 길, 오른쪽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 길에서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20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여정을 진정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반대편에는 분명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했던 그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주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을 때까지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부끄럽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당신만의 고긴스를 일으켜 세울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당신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